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등산 자연 복원을 위해 원효 계곡 상가들에 대한 이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해선 영업 보상과 또 광주시가 조성 중인 이주단지 분양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가를 매점으로 꾸며 분양권과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문객이 줄고 자연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이주 사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원효 계곡 상가. 수십 년간 영업한 상가를 위해선 국립공원공단 지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은 영업 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를 조성 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빈 점포를 매점으로 꾸며 허위로 보상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등산 이주한다니까 그때부터 서둘러하고 그거 내가지고 영업보상 받아본 것 같아요. 빈 가게에서. 지금까지 거지도 않고 빈 가게에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영업점의 2층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어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바지며 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매점으로 인정되면서 별도의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0여 년째 2개 층을 빌려 영업 중인 상인은 손님이 줄어 위층은 개인 물건 보관소처럼 쓰이는데 돌연 2층이 간이 매점이 되면서 건물 주인이 영업보상과 이주단지 분양권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봐보세요. 하나씩 하나 봐보면요. 진짜 영업을 진짜 하는 집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하나 찍어보면 다 알 거예요. 인근의 다른 점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식당 뒤편 폐기물과 집기류가 놓인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빈 점포들. 잡초가 무성하고 내부엔 먼지가 가득 쌓인 점포 안에 과자와 컵라면, 휴지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벌써 비워진 지 10여 년이 지난 곳이지만 영업 중인 매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가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다 모여놨잖아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게 원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일부 상인들은 완성도 되지 않은 이주단지 분양권에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며 묘목이 과자로 바뀌었을 뿐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했던 LH 직원들의 꼼수와 다를 게 없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많으니 주라. 지난 2016년엔 16개에 불과했던 무등산 원효 계곡 상가 사업자 등록 건수는 이듬해 약 3배인 45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영업 형태는 간이 매점이었습니다. 상인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개별 사업자의 사정이고 무등산 국립공원으로부터 영업 사실을 인정받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만 냈습니다. 원효 계곡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립공원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한편 감사원의 감사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촌에서는 지금 보관 창고를 마련하지 못해 농협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수확 시기를 10여일 앞두고 전남 해남군에서 열리고 있는 쌀 전업농 축제.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축제 분위기는 느낄 수 없습니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유류값 등 벼 생산 비용은 계속 늘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7만 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3일 현재 쌀값은 20kg 기준 4만 2천 원 선으로 지난해 6만 원 선보다 28%가량 하락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조직인 농협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해남군 화원면에 농협 창고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3월이면 비어있어야 할 농협 창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확기를 앞두고 있지만 40여 톤의 재고미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해남 지역 농협 창고에만 재고미가 10,000톤 넘게 남아 쌀 수확이 시작되더라도 저장 공간이 없어 사들이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구곡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농협에도 이렇게 창고마다 7개 창고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정리가 안 되면 조합원들 별을 수매할 수 없는 부분이라 농협중앙회가 이곡 비용을 지급하며 창고를 비우는 작업이 전남북과 충남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옮겨야 할 재고비만 15만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문제인 재고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양곡을 시장 격리하지 않으면 금년 신곡도 4만 중반대 잘 나와요. 전남 등 전국 8개 시도지사도 국회에서 수확기 쌀 가격 폭락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수요량보다 많은 생산초가 물량 전량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공공비축 미국 매입 방식으로 시장 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십시오. 전남도 의회도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농촌과 농민의 기본소득인 쌀값의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에서 경찰에 붙잡힌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수갑까지 풀린 상태로 도주했는데요. 지난번 화살총 사건에 이어 경찰의 안일한 근무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 젊은 남성이 손살같이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형사 한 명이 바로 뒤를 쫓고 맞은편 길에서도 경찰의 추격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11시 51분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달아난 겁니다. 피의자는 이곳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도주 중이던 21살 남성을 경기도 시흥에서 체포해 여수경찰서로 압송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2명이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 주차장에 내렸는데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장비를 꺼내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한 게 도주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헐렁하게 채워진 수갑도 문제였습니다. 200m가량을 추격했지만 골목으로 사라진 피의자를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6월에도 우왕좌왕하다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범죄자를 현장에서 놓쳤습니다. 잇따른 치안 구멍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몇 명이나 그 사람을 한 명을 갖다 놓쳐버리냐고. 무서워 진짜. 돌아다니기가.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더 무섭지.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 수배하고 얼굴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여수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자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안일한 근무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충암고 왼손 투수 윤영철을 전체 2순위로 지명했습니다. 완성형 투수로서 즉시 전력감이고 부족한 구속을 끌어올릴 경우 내년 기아는 왼손 선발 투수 전성시대를 열어젖힐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충암고 투수 윤영철.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충암고등학교 투수 윤영철 선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 대표로 뛰고 있는 윤 선수는 140km 초중반대의 직구와 뛰어난 제구,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으로 올 시즌 고교 야구를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성적은 15경기에 나서 13승 2패, 평균 자책점 1.66. 기아 타이거즈는 윤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기록과 퍼포먼스로 볼 때 지명은 당연했다며 완성도가 높은 투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록면이나 퍼포먼스는 당연히 어떤 상위픽의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저희 팀원들 모두가 픽할 정도로 특히 프로 입단 이후 구속을 좀 더 늘릴 경우에 양현종과 이의리, 그리고 내년 재계약 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판원이와 놀린으로 이어지는 왼손 선발 투수 왕국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차 지명한 정혜영과 이의리가 이름에 걸맞는 활약으로 팀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완성도 높은 투수라는 윤영철이 내년 시즌 또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또 올해부터 지역 연고 우선 지명이 폐지되고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바뀐 이번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휘문고 내야수 정혜원과 마산 용마고 투수 김세일 등 신인 9명을 추가로 지명해서 팀의 선수층을 보강하고 미래의 핵심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두 남녀는 환각 상태에서 살려달라는 딸의 전화를 받은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시가 영산강 황룡강변 Y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기관을 모집합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해 Y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레저 스포츠나 익스트림 체험장 등 문화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해 10개월간 사업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4주년을 기념하고 올해 재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 무등산권 지오파크가 진행됐습니다. 지오 빌리지로 지정된 담양 무동마을에서 진행된 지오 트레일에서는 참가자들이 지역민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